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오늘 소개할 하락액 탑 10위 중 5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5년식 용적률 273% 1만 2032세대 85개 동 주차대수 1.4대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이 23년 4월 최고가 22.961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7.949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12억 하락 2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최근 거래된 하락액 탑 12위의 거래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11월 12월 거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현재 부동산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전망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락액 12위 선사현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2000년식 용적률 393% 2938세대 16개 동 주차대수 1.2대 선사현대 25평형이 21년 10월 최고가 12.5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8.1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억 하락 35%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0.8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11위 고덕그라시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2019년식 용적률 249% 4932세대 49개 동 주차대수 1.4대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1년 10월 최고가 20억을 찍고 최근 23년 12월 15.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억 하락 22%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5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12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19년식 용적률 249% 1859세대 20개 동 주차대수 1.3대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체 33평형이 2018년 9.9억에서 21년 8월 최고가 16.85억을 찍고 최근 23년 12월 12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5억 하락 28%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2.1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9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4.8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억 하락 25%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4.3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8위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2023년식 용적률 273% 1만 2032세대 85개 동 주차대수 1.4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이 23년 4월 최고가 22.961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8.0302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313억 하락 2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7위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2023년식 용적률 273% 1만 2032세대 85개 동 주차대수 1.4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이 23년 4월 최고가 22.961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8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61억 하락 2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6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4.6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2억 하락, 26%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4.1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5위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2023년식 용적률 273% 1만 2032세대 85개 동. 주차대수 1.4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이 23년 4월 최고가 22.961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7.949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12억 하락, 2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4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4.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억 하락, 26%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4.75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3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5.2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억 하락, 22%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3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5.2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억 하락, 22%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4.75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2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3.82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975억 하락, 30%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3.325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액 1위 고덕 아르테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2020년식 용적률 249% 4066세대 41개 동. 주차대수 1.8대 고덕 아르테온 34평형이 2018년 10.5억에서 22년 4월 최고가 19.8억을 찍고 최근 23년 11월 13.1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65억 하락, 33%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018년 대비 2.65억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전망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도급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로 전국에 30여 개의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 구조 개선을 의미하는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란 태영건설이 공사를 수주하고 그 일부를 분담하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영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 그 중에서 철근을 담당하는 업체, 콘크리트를 담당하는 업체, 전기를 담당하는 업체 등이 협력업체가 됩니다.
이런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태영건설은 현금 대신 외담대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담대란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게 물품이나 자재를 구입한 증거로 내주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협력업체는 이 외담대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외담대의 만기일에 은행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영건설이 외담대의 만기를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즉,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로부터 돈을 받는 시점이 한 달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협력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은 노임비를 지급해야 하고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은 외담대를 급하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란 외담대를 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외담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이 12월 외담대를 갚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갚지 못하면 협력업체들은 은행에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파산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다른 건설사들이 태영건설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에게 건설공제조합, 보증이나 금융기관, 채무유예 등을 통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이런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인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강남의 알짜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란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됩니다. 재건축 조합이란 재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공사란 재건축을 위해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게 공사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는 문화재 발굴, 공사원가 급 등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는 3.32당 공사비를 889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약속한 660만 원보다 35%나 높은 금액입니다. 공사 기간도 5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한 가구당 1억 4천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를 검증한 후에 시공사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이차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총 공사비를 기존 7,947억 원에서 1조 4,492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재건축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조합원이 반대하면서 이 과정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검증이 끝나야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원래 올해 4분기에 일반 분양이 예정됐지만 지금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도 큰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비우고 임대료를 내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임대료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새로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송파구청은 이미 이를 제안했지만 재건축 조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송파구청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은 재건축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송파구청의 중재를 받아서 시공사와의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시공사도 재건축 조합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문화재 발굴, 공사원가 급 등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공사비를 35%나 인상할 정도로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의 적정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이 요구한 일부 고급 마감재와 관련해 지정 업체를 변경 취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협력하고 송파구청의 중재를 받으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잘 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실 진주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강남의 알짜 입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고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에 관한 두 가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잠실 진주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